통합본 백년화 1회부터 10회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년화 제15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설 전개상 다소 야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세 여자의 납치 사건을 예지적 꿈의 세계로 풀어나가고 있는 소설 백년화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9장 백년화 백합의 탄생 2003년 10월 10일 금요일 19시 납치 6일째. 드디어 저녁 때 칼치가 들어왔다. 오늘 칼치는 이전과는 다소 다르게 느껴졌다. 내가 오늘 드디어 형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형님의 비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애교가 부족하여 형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게 될 때에는 그 즉시 징벌방에서 갇혀 지내게 될 것이다. 알았냐? 왜? 대답이 없어.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내가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너는 영원히 집에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아. 지상의 백년화처럼 어디까지나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애교 넘치게 형님을 모셔야 해. 미림이 그동안에 겪은 시련과 고통은 오늘 밤을 위한 자리였다. 오후 늦게부터 그녀에게 여느 날과 달리 오랜 시간 목욕을 하게 하고 화장이나 머리 손질에 신경을 쓰도록 했다. 브래지어와 팬티도 섹시한 것으로 입히는 것은 물론 가슴골이 파여 보일락 말락한 옷을 입히는 것이었다. 짧은 민소매로 그녀의 가녀린 팔뚝이 드러나고 왼쪽 가슴 부분에는 연꽃이 수놓아진 진 좋은 빛의 잠자리 날개 같은 원피스였다. 아울러 가슴골 및 양 겨드랑이, 몸 곳곳에 향수를 뿌렸다. 은은한 향수의 냄새는 그녀가 좋아하던 백합꽃 향기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왼쪽 약지 손가락에 빛나는 반지를 하나 끼워주었다. 이제 미림에게는 피라미드의 백주얼 멤버를 받드는 백년화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백합으로 탄생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마두목과의 술자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형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응, 그래. 나 없는 동안에 수고가 많았어. 오늘 막 새로운 백년화 한 송이가 들어왔는데 형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지만 오늘은 술이나 한 잔 드시고 푹 주무시지요? 그럴까? 그럼 모시도록 준비시키겠습니다. 칼치는 마두목을 지하 비밀룸으로 안내했다. 방은 장치가 되어 있어 어떠한 소리도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는 방이었다. 마두목이 들어간 방의 중앙 테이블에는 술이 준비되어 있었다. 문을 열면 다른 한쪽에는 욕조와 침대가 갖추어져 있는 비닐의 방이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밤은 형님이 관심을 두었던 여대생이었던 미림을 강변도로에서 납치하여 데려와 백년화의 백합으로 만들어 형님에게 첫선을 보이는 날이었다. 과연 백합을 형님이 흡족하게 여길 것인가? 형님은 틀림없이 그녀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또한 형님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남자라도 백합의 싱그러운 몸매에서 뿜어나오는 색향에 취할 것이었다. 그동안 칼치 그 자신도 백합을 교육시키며 그녀와 술자리를 하면서 그녀를 범하고 싶다는 욕망이 강렬하게 피어나고는 했다. 하지만 이내 그때마다 생각을 달리하였다. 그동안 그녀에게 온갖 못된 짓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녀를 윽박질러서 말을 듣게 하려는 것이었을 뿐 자신이 그녀를 직접 범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형님의 여자로 남겨두어야 했다. 또한 그녀를 오래 납치해둘 마음은 없었다. 자발적으로 피라미드에 백년화로 있게 하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백합이 말만 잘 들어준다면 여기 사업도 잘 되어갈 것이다. 기존의 백년화 멤버의 아가씨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아가씨들인 만큼 큰 걱정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강제적으로 데려온 백합이 어떻게 하는지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여부가 될 것이다. 나아가 박 사장이 이야기했던 회사원이나 정하영 같은 유명 연예인 한두 명을 강제적으로 데려와 여기 백년화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면 장차 사업은 번창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윽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칼치였다. 이리 와 인사드려라. 칼치의 뒤에는 까만 천으로 눈을 가린 몸매가 날렵한 아가씨가 따라 들어왔다. 윤기가 흐르는 기다란 머리카락에 이제 막 목욕을 하고 나온 여자처럼 해맑게 빛나고 있었다. 목선이 깊게 파이고 몸매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난 진주홍의 짧은 원피스 차림이었다. 형님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백합이라고 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넌 오늘 밤 형님 잘 모셔야 한다. 알았어? 왜 대답이 없는 거야? 그녀의 가녀린 팔뚝의 살결이 가볍게 떨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려움으로 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 그녀가 모기 소리만 하게 대답했다. 그럼 형님 좋은 밤 보내시기를. 이어 칼치는 그녀의 엉덩이를 쿡 찌르더니 그녀의 귓속에 속삭이고는 밖으로 나갔다. 잘 모시도록 불손하게 대하거나 내가 강제로 끌려왔다는 등 혹 좋지 않은 말이라도 나올 경우에는 다시 징벌방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순간 그녀가 부르르 떠는 듯 하더니 아래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것이었다. 마 두목은 뒤돌아 나가는 칼치가 믿지 않았다.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자신이 고향에 내려갔다가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오늘 밤 이렇게 미모의 여자를 마련해둔 줄은 몰랐었다. 칼치가 나간 후로 잠시 동안 정막이 흘렀다. 이어 전기 스위치를 꾹꾹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밝게 하려고 여러 조명을 더 켠 것 같았다. 눈이 검은 천으로 가려진 상태였지만 미림은 어렴풋하게 방안과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녀가 멈칫하더니 다소 뒤뚱거리며 나아갔다. 눈이 가려진 탓도 있겠지만 굽 높은 하이힐에 익숙지 않은 걸음 탓이었다. 그녀가 움직여 걸을 때마다 하이힐의 또각또각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그때마다 탐스러운 머릿결 사이로 하늘거리는 귀걸이가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왔다. 원피스의 가슴 부분이 깊게 파여 젖가슴이 터질 듯하게 튀어나와 반쯤은 위로 들려 있었다. 깊게 드러난 새하얀 가슴골 사이로 목으로부터 느려진 가느다란 금빛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으며 원피스 아래로는 그녀의 미끈한 허벅지가 윤기를 발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의 왼손 약지 손가락에는 은색의 얇은 링의 연꽃 모양이 장식된 독특한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 두목이 아는 한 그것은 백년화 반지였다. 백주월 회원의 어떠한 행위도 순종적으로 다 받아들이며 온갖 애교와 교태를 부려 봉사하겠다는 증표로서의 반지였다. 그가 박마담과 같이 이곳 피라미드를 차린 후에 강남 룸살롱 대하에 있던 수많은 아가씨가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였지만 미모와 몸매 및 지적 교양미 등 엄격한 심사 끝에 선발된 아가씨만이 백년화로 태어날 수 있었으며 그녀들만이 증표로서 흰 연꽃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인 백년 반지를 낄 수 있었다. 백년 반지는 그녀들에게 자부심이며 긍지였다. 여기 피라미드로 오기 이전 강남 룸살롱 대하에서도 일단 박마담의 눈에 든 아가씨들을 선별하여 왼쪽 가슴 부분에 하얀 연꽃 무늬가 수놓아진 진주홍빛의 짧은 원피스를 입게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아가씨가 그 옷을 입지 못해 안달이었다. 아울러 그녀들에게는 백년 반지가 끼워졌다. 그녀들에게 백년 반지를 거둬들이면 그녀들은 박마담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여기 피라미드에 와서도 이니한 여자가 떠나가고 새로 받아들여졌다. 그녀에게 백년 반지를 거두어들이던 날 그녀는 박마담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하며 빌기까지 하였으나 박마담은 냉정하게 그녀를 내보냈다. 그녀는 박마담 몰래 주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마담은 오직 은행에 적금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이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한 그녀에게 백년화로서 주식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젠가 마 두목이 그 이유를 물으니 주식을 하다 보면 혹시 성공한다고 해도 차근차근 돈을 모아가기보다는 1억 천금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지게 되며 반면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 백주월의 손님들에게 웃음과 몸을 팔아 힘들게 마련한 돈을 날리게 되니 그보다 어리석은 여자도 없다는 것이다. 그랬다. 사실 박마담은 자신이 내세운 원칙을 지키는 면에서 철저하고 무서운 여자였다. 그러한 점 때문에 마 두목이 내연의 관계인 박마담을 믿고 오늘날 이렇게까지 동업을 하는 까 되기도 했다. 반지가 예쁘구나. 백년화로서 잘 해낼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했다.